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시카고 옥브룩 재정그룹의 하재원 공인재정 상담가 모시고 우리 가정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재정계획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재원 공인재정 상담가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굉장히 바쁘신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그 공인재정 상담가 하시면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일반 분들은 그 재정 계획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accumulation period, 그러니까 버는 돈을 잘 accumulate, 쌓아가는 과정에 계신 분이 계시고, 다음 부류는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은퇴 자금으로 쓰시는 그런 이제 그 distribution period, 그 두 부류로 나뉘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돈을 모으시는 분들은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안내해 드리고, 또 돈을 이제 스펜딩을 하셔야 될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돈을 투자 손실이 많이 없이 잘 보존해서 생활하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안내해 드리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재정 계획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오늘 공부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우리 가정 재테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정의 재테크라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 들으신 애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모든 분들이 그 생활을 하시고 이제 그 풍족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길 원하세요. 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게 친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이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우리 한국 분들에게 좀 요약해서 그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돈이 있으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으세요. 한 부류의 분들은 일단 돈을 쓰고 보세요. 네. 스펜딩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 돈이 좀 남으면 어떻게 저축을 하든지 뭔가 보람된 곳에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아예 저축할 돈을 미리 따로 떼어놓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당연히 저축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일정 부분을 미리 떼어놓고 저축을 한 다음에 생활을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최참희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드리자면, 그 우리가 잘 아는 세금, 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헌금, 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애청자 여러분들 답을 벌써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작정하고 내가 얼마를 돈을 좀 세이브를 해놓으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 예, 맞습니다. 네. 세금, 저금, 헌금의 공통점은 네. 그 끝에 들어가는 금자가 아니라 네. 돈을 미리 떼어낸다는 거죠. 네. 회사에 근무하시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주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들이 아마 세금 많이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떼고 네. 저축하시는 것도 당연히 내가 쓰기 전에 따로 떼야 되는 거고, 네. 교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헌금도 돈 쓰고 나서 내가 헌금하려고 그러면 항상 모자르죠. 없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따로 구분해서 떼놓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처럼 저축을 하는 방법의 가장 1단계는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을 따로 떼서 저금을 먼저 하고 나머지로 생활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각오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여기서 얼마를 내가 떼어서 저축을 해야 되며 뭐 얼마를 내가 써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 대략적인 개념도 사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을 하면 고백하건대 저는 없습니다. 예. 그 돈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항상 모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학교 생활을 돌아봐도
가정이 넉넉하지 않은 친구인데도 늘 남한테 돈을 꾸어주거나 뭐 주머니에 작은 돈이라도 마르지 않는 친구가 있고 부잣집 자녀라 할지라도 매일 돈 빌려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그 친구들은 커서도 돈을 계속 빌리러 다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가정의 수입에 그 부담이 안 가는 부분에서 일단 버젯을 한번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한두 달 내가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가계를 한번 써보시고 그럼 대략 이제 그 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버는 돈에 뭐 작게는 5%, 또 많게는 20%까지 부담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딱 금액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다만 한 달에 뭐 200~300불이라도 그리고 떼서 생활을 하다 보면 몇 달 지나면 사라지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가계부를 쓰는 게 도움이 되나요? 가계부를 매일 쓰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고요. 네. 또 바쁜데 그 한두 번 하다가 가계부 보통 옛날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들이 가계부 사시면 한 3월 달쯤 되면 다 안 써요. 이제 새해에 다시 사시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네,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한 달에 5,000불을 버는데 가계부를 일일이 한 달에 몇 시간을 들여서 쓰는 건 그 5,000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해서 내가 저축을 얼마를 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매달 하지 말고 그냥 5,000불을 벌면 500불을 일단 저금을 해버리고 나머지는 가계부 안 쓰고 빚만 안 지고 살으면 네. 가계부 쓰는 목적을 달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는 처음에 정말 내가 아이디어가 없다. 도대체 우리 집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이디어가 없을 때 한두 번 써보시고 그 하신 다음에 그냥 일정 금액을 따로 떼서 저축을 해버리면 가계부 쓰실 필요 없겠죠. 네. 일단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좀 연필과 종이를 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하지원 공인재정 상담가 지금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이 약간 그림을 좀 그리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준비하셨거든요. 네, 자세하게 이제 우리 가정의 재테크에 관한 자세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시작했던 accumulation,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을 위한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네, 한 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했다고 먼저 각오를 하셨다면 네. 그 돈을 이제 저축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집에다 옛날에는 뭐 매트리스 밑에 넣어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도 뉴스 전했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요즘도 그러신 분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저축을 하는데 기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무턱대고 이렇게 막 같이 합쳐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세 가지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돈통,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이해하기 쉽게 1,000불을 저금한다고 가정하면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200~300불 정도는 이머전시 펀드에 저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찾아 쓸 수 있게 그 현금 호환성이 그 보장되는 곳. 그래서 돈을 찾아야 되는데 뭐 페널티를 내야 된다든지 뭐 묶여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구자, 은행의 세이빙 구자, 뭐 maybe CD 정도 이런데 우리 그 가정의 한 달 생활비에 약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 한 달에 5,000불을 쓰는 가정이라면 뭐 3만 불에서 5만 불 사이가 되겠죠. 그 정도의 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에 저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차가 고장난다든지 집에 무슨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누가 아프다든지 그랬을 때 그 돈을 찾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거든요. 필요한 데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네. 크레딧 카드 쓰게 되고 융자 얻게 되고 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대갚아야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내가 1,000불 저금하면 200~300불씩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모일 때까지 안전한 곳에 잘 저축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돈통. 예, emergency 예, fund. 비상 자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돈통은 축구 경기로 비유할 때 수비라고 해당되는 거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해도 그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 그다음에 생명보험, 불구보험 같은 건데
제일 중요한 요새는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고 나서는 보험을 많이들 갖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전에는 좋은 인컴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보험비 내시는 게 이제 좀 아까운 생각이 드시고 해서 보험 없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의료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네. 또 그런 대비가 안 돼 있으면 병을 키우게 돼요. 빨리 병원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진행이 되고 나중에 어렵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불 저금하면 2,300불은 이머전시 돈통, 그다음에 2,300불 정도는 디덕터블이 높더라도 그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보험? 네, 네. 보험 종류. 그러니까 네. 그거는 보험은 재테크가 아니에요. 네. 그걸로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는 거라는 생각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잠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은 이 축구로 따지자면 공격이 아니라 수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공격만 잘해서는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가장이 있으면 가장이 없어지면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끊기게 되니까 네. 생명보험을 들어서 큰 목돈을 우리가 어서 탄다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인컴이 없어졌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리플레이스를 할 거를 대비하는 게 생명보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축하는 거에 3분의 1 정도는 그런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데 저축을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돈통은 보험이다. 예, 리스크 매니지먼트, 예, 위기 관리. 위기 관리다. 예. 네, 잠시 광고 듣고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택 및 상가 리모델링 전문 코아 컨스트럭션. 부엌, 화장실, 마루, 지하실 그리고 식당과 사업체의 리모델링에서 페인팅까지 내 집보다 더욱 깔끔하게 공사해드립니다. 정직한 가격, 높은 품질.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코아 컨스트럭션. 문의 전화 224-688-4546 224-688-4546 코아 컨스트럭션. 여기 고객과 함께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2천여 고객을 관리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는 저렴한 수수료, 숨겨있는 피 없이 각종 크레딧 카드 터미널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매년 하시는 보안 인증이 귀찮으시죠? 오메가는 고객 대신 직접 처리해드립니다. 정직한 서비스로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서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847-439-4300 439-4300. 당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매출 향상과 수익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곁엔 투고스가 있습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인터넷이 지금 당신을 괴롭힙니까? 당신의 곁엔 투고스가 있습니다. 투고스가 해결 못하는 컴퓨터를 차라리 창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검맹 탈출에서부터 웹사이트 제작의 모든 비법까지 투고스가 전수해드립니다. 문의전화 224-628-2377 또는 웹사이트 투고스.com을 방문하세요. 사무기 운영의 혁신 팁스텍. 프린터, 토너, 잉크의 새로운 솔루션 팁스 테크놀로지. 친절하고 확실한 24시간 주 7일 서비스. 최신 컬러 복사기 및 프린터가 오버차지 페널티 없이 2,000매 기준 한 달 렌트 $130면 오케이. 사무기 관련 모든 고민 이젠 팁스텍이면 끝. 수많은 한인 기회들이 보증합니다. 팁스텍 24시간 전화 224-565-6872 565-6872.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1330 행복한 방송 K라디오의 라디오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가정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재정계획 정보를 시카고 옥브룩 재정그룹의 하재원 공인재정 상담가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신 걸 좀 종합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돈에 첫 번째 돈통, 두 번째 돈통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몇 % 정도씩 들어가면 좋은지 첫 번째 이머전시 펀드에는 한 20% 정도 들어가면 되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셨죠. 예, 30%? 네, 30% 정도를 이제 보험으로 수비의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다 하는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예. 이제
세 번째 돈통은 우리가 네. 저축하는 총 금액의 약 한 50%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까 예를 들어드린 그 두 번째 도통, 그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수비의 개념이라면 이거는 네. 이제 공격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미래를 위한 돈통이에요. 아이들의 학자금, 나의 은퇴 자금, 또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키우는 것 등 그 세 번째 도통은 미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수비만 해선 이길 수 없듯이 네. 또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 세 번째 도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1,000불을 저금할 수 있다. 그러면 200불 정도는 이머전시 펀드, 300불 정도는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보험 종류, 그 다음에 나머지 500불 정도는 아이들의 학자금, 나의 은퇴자금 이런 곳에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돈통을 갖고 계시면 살다가 갑자기 무슨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다. 그럼에도 이머전시 돈통에서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누가 아프게 보험으로도, 된다든지 예. 그럴 경우도 되고 또 이 다음에 아이가 대학을 가고 할 때도 네. 너무 난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새 가장 중요한 그 은퇴 자금도 예.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꾸준히 저축하시면 연세 드셔도 그 뭐 소셜 시큐리티 같은 연금에 더해서 네. 이 세 번째 돈통에서 또 수입이 나오니까 걱정을 많이 더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은퇴 자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고정적인 수입이 들쑥날쑥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요즘에 젊은 분들도 취업이 안 돼서 파트타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사실 되게 많은데요. 이 은퇴 자금에 어떤 그 옵션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세 가지 돈통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예. 그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아주 세세한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제대로 안내를 못 받으면 그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그 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퇴를 해도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은 이미 나라에서 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직장을 다니면 401k 플랜, 병원 같은데 403b 플랜, 그 다음에 개인 자영업자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이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은퇴를 위해서 저축할 때는 이런 곳에 하세요라고 국회에서 이미 법을 통과시켜서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돈을 은퇴 자금을 저축한다 하면서 엉뚱한 데다 뭐 생명보험에다 한다든지 네, 요즘에 아니면은 좀 많이 그런 거 뭐 하시거든요. 은행 그 이자 그 인플레이션도 못 쫓아가는 뭐 네. 세이빙 구자라든지 네. 뭐 이런 거는 효과적인 특히 개 이런 거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은 나라에서 네. 마련해 놓은데 네. IRA는 50세 미만은 1년에 5,500불까지, 네. 50세 이상은 6,500불, 401k는 50세 미만은 18,000불, 50세 이상은 24,000불. 이런데 저축을 하시게 되면 일단 세금 공제를 해줘요. 인컴택스 할 때. 네. 뭐 10,000불을 은퇴구자에 넣었으면 10,000불이 그 세금 보고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세금 절약도 되고 그 안에 발생하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돈을 찾을 때까지 세금이 유예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 자라는 속도가 일반 거에 비해서 빠르게 되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런 거를 그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또 다른 것을 찾아야지 그 이게 순서가 바뀌면 네.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우리 엄마들께서 보험을 하나 이제 들어놓으시면 이거 가지고 우리 애기 대학 갈 때 써야지, 뭐 이거 가지고 내가 은퇴해도 써야지 해서 한 군데다 다 돈을 이렇게 부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공부하면서 또 이게 새로운 사실을 또 깨닫게 되네요. 예. 저축은 네. 그 왜 한국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그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저축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분들이 통장을 어떻게 갖고 와요? 하나를 갖고 와요? 여러 개 가지고 뭐 계시죠. 부채처럼 이렇게 네. 펼쳐서 가져오시죠. 네. 그러면 그분들께 여쭤보면 통장마다 목표가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그렇군요. 가게 차릴 돈, 이거는 우리 집 살 돈, 이거는 우리의 대학. 그분들은 벌써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돈은 내 목적에 맞게 구분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를.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20대 때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40대에 아이들 낳으시고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은퇴 자금을 우리가 모을 때 어떻습니까? 일찍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 더 나은가요? 아니면 조금 나이가 들어서 많이씩 부어가는 게 더 나은가요? 예,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이 세상에 가장 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산은 시간이에요. 네. 시간은 금이다라고 흔히 얘기들 하죠. 그래서 그것도 재테크에 당연히 적용이 돼서 돈이 자라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원칙이 복리예요. 복리. 네. 내가 투자한 돈에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가 재투자가 돼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개념인데 그거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거든요. 눈덩이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특별한 상품이 아니라 돈을 은행에다 저금을 했든 보험에다 저금을 했든 이런 뭐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에 저금을 했든 안 차여 쓰고 재투자가 되면 다 복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복리가 무슨 상품처럼 생각해서 여기 복리 파세요 이런 복리 안 팔고요. 네. 복리 그러니까, 안 팝니다. 예, 네. 당연히 네. 30살서부터 한 달에 300불씩 저금하는 게 네. 40살부터 1000불씩 저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효과가 나아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작은 돈이라도 일찍부터 저축하시는 게 네. 현명한 방법이죠. 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학자금, 왜 대학 등록금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이 학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대학에 다니는데, 주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한 35,000불 정도씩 들어가요. 그래서 학자금은 이제 연합작전이 필요해요. 옛날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니던 한 25년 전만 해도 학비 자체가 별로 안 비싸니까 주립대학은 1년에 5,000불 10,000불 미만이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를 안 해도 5,000불, 10,000불 쉽게 마련할 수 있고 융자를 하더라도 내가 빚을 지게 되는 금액이 10,000불, 15,000불이니까 금세 갚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들이 비즈니스가 활성화가 안 됐고 잡들이 불안정해서 수입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민자들한테 주는 펠 그랜트라든지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 같은 거를 총 소요되는 5,000불에 대해서 3,000~4,000불씩 주니까 네. 큰 걱정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35,000불이 학자금을 소요되는데 우리들의 인컴이 아주 낮던지 아니면 아주 많으면 되는데 어중간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는 그랜트 받고 안 갚아도 되는 거는 받기가 힘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받는다 하더라도 35,000불 소요 비용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축을 하셔야 되는데 네. 연합작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냐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부모가 일단 아이한테 공부만 하라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들도 네. 아이들의 학자금을 위해서 저축을 하셔야 미리. 돼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도 이제 융자를 하게 되겠죠. 네. 하지만 그 융자 금액이 35,000불씩 12만 불을 빌리게 되면 거의 몰게지 수준이 되고 네. 사립대학을 가게 되면 더 커지니까 네. 그러면 아이한테 벌써 인생을 시작할 때 빚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찍 저축을 좀 시작하시고 예. 그다음에 아이도 융자를 하는데 예.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째 요즘 많이 일어나는 현상은 제가 볼 때 제일 넉넉하신 분들은 베이비 부머 어른들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네. 돈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그냥 단순히 물려준다는 개념보다 예. 손주들의 학자금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네. 손주분들이 지금 태어났거나 10살 이렇게 되면 좀 몇백 불씩이라도 네. 그 손주들 이름으로 학자금으로 저금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죠. 네. 지금까지 시카고 옥브룩 재정그룹의 하재원 공인재정 상담가